기본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이랑 똑같은 순서대로 필기를 할게요. 지난번에는 제가 관계대명사에서 필기했으니까 이번에는요 관계 부사 해서 이렇게 필기를 하겠습니다. 관계부사 첫 번째. 자, 그래서 관계부사가 뭐냐?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관계부사가 뭐냐?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관계대명사는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의 결합어였습니다. 그럼 관계부사는 당연히 관계라는 말과 부사가 합쳐져서 관계부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워서 여기서 관계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접속사였죠. 접속사. 그래서 관계가 하는 역할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뭐 한다고요? 절을 만든다 라는 거였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대명사가 아니라 부사네요. 부사. 자, 그럼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등등등 이런 거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부사가 하는 역할은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부사라는 놈은 뭘 나타내냐면요, 주로 시간이나 장소 또는 이유, 방법 등등등 이런 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부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관계부사라는 거는 미리 말하자면 when, where, why, how 이런 단어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하나의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요, 절을 만들고요, 얘 자체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면서 동시에 얘 자체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관계부사다. 역시나 가성비가 짱이죠, 그죠?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좀 지우고요. 자, 두 번째. 지난번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야. 우리가 관계대명사 2번 필기할 때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 3번에서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했었죠.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줄여서 관구라고 쓸게요. 관구. 자, 그럼 관계부사 앞쪽을 먼저 볼 건데 앞에 뭐가 나오냐? 똑같아요. 얘도 명사가 나옵니다. 얘도 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 이 명사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선행사가 됩니다. 선행사. 근데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이냐 아니냐였죠. 그렇죠. 근데 관계부사는 아니에요.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4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다가 썼던 네 마리. 즉 시간이냐, 장소냐, 이유냐, 방법이냐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대표 선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 선행사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은 영어로 time이니까 우리가 the ti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장소는 말 그대로 the place. 그 다음에 이유는 the reason. 그 다음에 방법은 the wa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놓은 얘네들이 바로 뭐다? 대표 선행사가 되는 거야. 대표 선행사. 얘네만 선행사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 관련된 거, 장소 관련된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선행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3번 볼 건데요. 노예. 응? 노예. 뭐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안 해요. 이따 4번 필기할 때. 왜 사고가 있어요? 똑같이 가잖아. 관계대명사도 4번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관계부사도 똑같이. 자, 관계부사의 앞쪽을 알아봤으니 이제 관계부사의 뒤쪽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명사 나오고 관계부사 나오고요. 뒷문장을 볼 건데요. 자, 역시나 이 3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 엊그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이 영문법을 배울 때 무조건 이 3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그거였죠. 품사, 자리, 해석.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어땠습니까? 관계대명사의 품사는 관계대명사 자체는 품사가 당연히 대명사예요. 이름에 써 있으니까. 근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덩어리, 즉 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했죠. 품사가 형용사, 절이었고요. 그래서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명사 뒤에다가 썼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관계부사도 그러면 그게 중요하겠죠. 관계부사 자체는 품사가 당연히 부사예요. 부사. 근데 관계부사도 뭐라고요? 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놈은 절이 어떻게 나오는가? 뒤에 역시나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는데 얘는요. 이 덩어리가 완전한 형태가 나와요. 완전한 형태. 왜 완전한 형태가 나오는가? 관계대명사는요. 다시 한번 보지만 자 봐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얘가 주어라면은 뒤에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목적어라면 뒤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 근데 관계부사는 어때요? 관계부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부사잖아. 부사가 어떻게 주목보 역할을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된다. 이게 관계대명사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형태가 오지만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형태가 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똑같습니다. 형용사 절이고요.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는으로 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다 똑같네? 다른 점은 뭐야? 뒤에 완전히 온다. 이것만 다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뒤에. 뒷문장 구조를 보는 거야. 뒷문장 구조. 알겠죠? 근데 이 어리석은 것들이 자꾸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있어.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reason 이렇게 나왔어.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y 쓸래, which 쓸래,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쳐볼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reason이네 y 이렇게 버린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는 얘를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푸는 게 아니고요. 뒤에가 완전하면 y가 답이 되고요. 뒤에가 불완전하면 위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을 보고는 구별할 수 없어요. 선생님 앞에 이유인데 이유 나타내면 y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방금 전에 이제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어떤 학생이 실제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쌤 이유니까 y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야 사람 아니니까 위치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른 거야. 관계대명사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관계부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유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할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다 똑같았지만 얘만 달랐잖아. 얘만. 그러니까 앞에 명사를 보고 아니죠. 해석을 보고 아니죠. 품사를 보고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른 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구분할 때는요. 반드시 뒷문장 구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예요. 필수. 실제로 그래서 이 이제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관련된 문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1 시험에서. 고1 시험에 거의 단골. 고1 시험에서 이 관련된 문제를 안 낸다? 그 학교는 잘못된 학교예요. 아니 진짜로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 정도로 잘 나온다고요. 시험에. 왜? 학생들이 다 이렇게 풀어요. 위준이네 y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선택형으로 안 냅니다. 어떻게 낼까? reason 쓰고 y 써놓고 밑줄 쳐놔요. 이렇게 써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결국 이 밑줄의 의도는 뭐냐? 이거야 이거. 이거 쓸래 이거 쓸래. 문제의 의도는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내가 지금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죠. 왜?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3에서도 낼 만한 문제예요. 얘는요. 중3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계부사라는 파트 자체가요. 원래 중3 때 나오는 파트거든요. 보통 1학기 때 많이 나와요. 관계부사가. 아마 이번 여러분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부사 파트가. 그러면은 관계부사 파트 나오면요. 웬만하면 중등부 때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아까 정우가 잠깐 말한 the way 뒤에는 how를 못 쓴다. 이거 관련된 거. 이걸로 일단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고요. 또 뭐를 내느냐? 이걸로 내는 거야. 이거.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4번 볼게요. 4번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우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는 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죠? 선행사에 따라 또 격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죠. 근데 관계부사는요 격 같은 것 없습니다. 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뭐 쓰진 않을게요. 이 내용은 다 책에 있을 겁니다. 표에. 근데 이제 다만 특이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를 드디어 말하네요. 우리가 단, the, way, how 이거는요 법상 틀리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함께 못 써요. 두 개를 함께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둘 중 하나만 써야 돼요. 둘 중 하나만. 어떻게? the way만 쓰거나 아니면 how만 쓰거나 하나 더 쓸게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요. the way에다가 in which라고 쓸 수 있어요. in which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됐어요? 이 in which는 뭐냐면요. 제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말씀드릴 건데요. 이 관계부사 있죠. 관계부사. 이 관계부사를요. 이렇게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바꿔 쓸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관계부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꿔 썼을 때 그때는 같이 써도 되는 거야. 얘네 둘만 앙식이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관계부사 기본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가 좀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오, 벌써 20분이고. 그러셨어? 네가 너무 들리해서 왜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알겠지 나는 얘를 10% 안 쓰니까 걔는 그냥 나 10% 안 거지. 그래서 나한테 몇 시간? 일단 들어. 자 누군지 알아? 좋은 뭐야? 나가라 올라 아니 지금 약간 집중하는 누구? 말해봐 나 말해줘 찐으로? 어차피 나 티 좀 내고 다녔잖아 지금 왜 이러냐? 김천이야 정훈이야 나야 정훈이 막소가 얘기했지 근데 분명히 알 건데 아 아니 그냥 일단 틀릴 거예요. 거기 갈 거야? 아니 그럼 뭐야? 그냥 티안 내려 그래 아니 너가 이형이 막 숙제 너 남기는 거 그때 눈치챘을 뭐? 때그 청소 시간 있잖아. 너 남기는 아 그거 너 이거 뭐였어? 솔직히 얘기해봐. 뭐 청시간? 청소 30분 남기고 나 없을 때. 어. 나 없을 때. 그때 의도가 뭐죠? 네. 좀 얼굴 보여주거나요? 이렇게? 근데 그때 눈치가 한 느낌? 너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응. 알아? 나 안다니까. 야 모르겠네. 나 점심 걔네랑 같이 먹거든. 근데 맨날 하는 말이 하진이. 뭐 어떤 말 하는데? 네 어떻게 해? 뭐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 밥 먹다가 같이 셋이서 근데 찬이가 항상 얘기해. 찬이도 얘기해. 이상형이잖아 너네. 어? 욕하는 남자 싫어한다 했잖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지금 욕지를 했잖아. 애들이 솔직히 누가 좋아해? 욕하면 그래 욕 줄여야 돼. 그러니까 너. 내가 말했잖아. 욕하면 내 뒤통수를 때리라고. 너. 나? 난욕안 하는데. 뭔 소리야? 너는 갑자기 뭐? 얼마나 근데 네욕 진짜 줄여. 네 시발년 그거 줄여. 아 맞아. 네 시발년 그 입에 붙었어. 아니 하진 않아. 너 진짜 너무 심각해. 심각하게. 너 좀. 기도해야 되네. 시발년. 너좀 근데 인간이가 너무 깜깜해. 그럼 연락을 하지 마라. 뭐라? 너 연락 어때? 반응이 어때? 반응? 좀 그냥 아니 그니까 어떠냐고 상태를 그냥 그래 하면 돼. 네가 봐. 근데 다 어디서? 너무 심각해 지금. 왜? 아니 이거 진짜 까고 다니던데. 지수가 안 됐어. 아니 이런 말 쓰지 마. 안 가는 이런 거 쓰지 마. 네가 썼다고 이거. 뭐 어떤 거? 와 이거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안 쓴다 했지. 왜안 가는 가는 거. 이런 거왜 쓰는 어떤 거? 거? 그거 네가 막 산다잖아. 안 가는. 안 가노? 아, 맞아. 내가 네가 쓰잖아. 딱. 아니 처음 할때 쓰지 마. 이거 인상이고 이거 하면은 찐친이야. 약간 아, 남자도 좋아 했잖아. 그냥 너만 잊지 마. 피부에서 그냥 존나 잘해. 피부. 너만 잊지 마. 좋아하지. 피부 할때 잘해. 그거를 그 피부 하고 난 다음에 나 너무 싫어. 너무 싫다. 종이 약간 그런 거 좋아하지. 야 뭐해? 종이 뭐? 귀여워. 잘해봐. 내가 안 되다. 나 말고. 차라리 김천호.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최주환 김찬이가 좋아. 태준 최주환은 김천호를 좋아한 적이 없지. 좋아했었어. 좋았어. 그렇지. 1학년 때. 1학년 때? 응. 너랑 같은班였잖아. 그 언제? 2학기 때? 몰라. 아니야 최준. 아니 뭔 소리야? 최준 김찬이 1학기 둘 다 남자친구 계속 있었어. 2학기 초반에는 이재혁 있었고 그래? 2학기 말에는 이수민도 얘기하네. 이재혁 헤어지고 나서 한 2주 뒤에 바로 우리 좋아서 그랬는데 아니 어쨌든 또 되게 잡았어. 그리고 그 몽골제 하고 나서 최주환이랑 이수민이랑 비밀 연애하고 안 좋아했어. 아니 좋아했었는데 아니 급식 딴 거인데 너무 잘 줘. 최주환. 나한테 쓰레기 같은 거 주잖아. 너 무슨 감자 이렇게 가지고 감자 끌고 오는데 뭐. 너네 급식 모자라면 우리 먹는 야, 그 모두한테 좀 잘해줘봐. 그럼 걔가 이제 날 포기했구나 할 수 있어. 맞아. 어장난. 들어봐. 그냥 나는 계속 달래야 아니야, 그러지 마. 제발. 진짜. 아니야, 내가 걔 이상형 알았어. 아, 너도 들었지? 네? 아닌데. 욕하는 거 존나 싫어. 아닌데. 아니 그래 나쁜 남자가 욕하는 남자가 아니지. 그건 양아치. 아니야, 그래. 그런 거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면 된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없어도 그냥 이거해. 그래서 나랑 찬이랑 좋아하는 거 들어야지. 그럴 거면은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근데 이거는 제발 내말 좀 들어봐. 나도 몇 키로 있다.
수영 시간 더 하는 거야. 수영 시간. 그게 도대체 뭔 개구를 물이 들잖아. 야, 아직도 궁금해. 아 근데 왜 나랑 이명이랑 찬이랑 맨날 점심시간 늦게 오지 않아? 걔가 하는 말이 걔가 하는 말이 아 남자애들 오니까 화장을 고쳐야 된대. 그러면서 항상 이러고 그래서 왜요? 분장이지 분장. 나그 지우기도 귀찮아서. 나 졸업사진 찍을 때 한번 박동수가 뭔가 이거 야 시은 이상하잖아. 네 내려가서. 얘가? 뭐지? 근데 이게 똑같은 거 찾아. 근데 이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제니스 가면 있어. 사람이 제니스. 뭐야? 아 근데 연락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지던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야. 그게 있었어. 나는 그냥 그 사람 연락 기다려주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 그냥 기다려줘. 너무 직진만 하지는 마. 내가 직진만 하잖아. 네가 직진만 하라 그랬어. 그러면 실패해. 야 근데 누구랑 사귀어? 뭐야? 누구랑 다녔어? 예. 예? 정윤 씨가 왜 하트지? 잘 드셨어? 아니 너. 아니 아유 부시하게 카톡이 오네. 모의고사 왔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요? 이번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도 시험지 아직 안 봤는데. 네, 그래서 애들 지금 점수 보낸다고. 계속 오고 있어 지금. 계속 뜨죠 여기. 네, 계속 뜨고 있어 지금. 기스 떠드네. 네, 지금 뭐 수십 명이 거의 한 40명이 이제 보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애들 거의 다 1, 2등 받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모의고사인데 1학년 거는 1, 2, 중학교 1, 2, 3학년 과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긴 한데요. 말은 그런데 근데 더 어려워요. 요새는 3월도 어려워요. 요새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육모가 지금 아니 무조건 11월이 제일 어렵죠. 무조건 11월이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게 사실은 매 이제 시즌마다 달라요. 매년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가장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그 나중에 보는 달게 무조건 어려워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네. 근데 이제 이게 매년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3은 좀 달라요. 근데 얘기가. 고1, 2는 보통 11월이 제일 어려운데요.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때그때 달라요. 이제 3, 6, 9, 12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방학 시즌 빼고는 매달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6월이 어렵고 9월이 쉽고 약간 요 패턴이 좀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좀 고착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차피 내년에 니네도 볼 건데. 와 맞다. 그러네. 그 원래는 이제 여기 경기 지역은요 고1, 2 기준으로는 6월과 11월 모의고사만 봐요. 원래는요. 근데 이제 서울 예, 이제 서울 지역이 이제 3월, 9월 보고요.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학교에게 이제 권고를 한 거예요. 3월과 9월도 봐라. 권고를 한 겁니다. 권고를. 그래서 이건 학교 재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제가 맡은 주역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는데요. 저동고랑 가자고는 시험을 안 봤어요. 이번에 대진고도 이번에 시험 봤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이게 또. 근데 모의고사는요. 어차피 뭐 성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모의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일단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많이 볼수록, 그리고 시험이 어려울수록 이득이에요. 무조건. 그래야 이제 본인의 이제 진정한 그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나의 현 상태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올 1등급 받고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다 허수예요, 허수. 어차피 고3 가면 다 3, 4등급으로 떨어져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이제 만만한 시험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모의고사 또 45분.
70분. 네, 듣기 17문제, 그 다음에 18번에서 45번까지가 이제 독해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빡빡한 게요. 듣기가 이제 17문제인데 보통 20분 정도 걸려요. 이게 약간 다른데. 와리가리 하면서 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초짜 때는요 그냥 무조건 듣기에 집중해야 돼요. 초짜 때는 나중에 이제 고3 돼서도 아니고요. 진짜 내가 항상 1등급만 받았다, 1, 2등급만 받았다 이런 경우라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와리가리 하면서 해도 되는데 내가 3등급 원전이다 이러면은 그런 어설픈 얕은 수를 썼다가 이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디 얘기하려 했었냐. 아무튼간 이제 고1, 2 때는 아니 그 실력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이제 집중해서 하고 듣기가 이제 보통 19에서 21분 사이 정도 돼요. 그럼 이제 남은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50분 동안 28문제. 근데 이 50분 안에 28문제 푸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한 문제당 그 계산을 해보면요.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에 풀어야 됩니다. 한 문제당. 마킹 시간까지 고려해서 그 정도에 풀어야 시간이 거의 딱 맞아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잘하는 애들은 영어 다 풀고 나면은 한 20분씩 남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뭐 어차피 내년에 겪게 되고. 근데 빨리 그러니까 이게 문제마다 달라요. 어떤 문제는 진짜 한 10초 컷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것은 좀 진득하게 이제 좀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유형마다 좀 달라요. 그건 어차피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고3 때 배워도 늦지 않아서요. 그 전까지는 기본기를 다지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참 그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그 고등학교 혹시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이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어디요? 그래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언어 배우는 거 좋아해서 처음에 외국어를 생각했다가 그다음에 사회공을 들어가서 사회공 잘 맞아서 둘다 좀 그렇죠. 여기 정훈 기억이 안 나. 저는 맞다. 북일고 얘기했어. 참. 여기 한진. 어디? 이상 동고? 여우소. 아니 동료가 좋지. 왜? 호중 애들이 동고를 많이 가더라고요. 80. 아니 진짜 너무 거기가 가까워 지리적으로. 옆에. 바로 옆에요? 그럼 호중이 그 탄양 그쪽에 있어요? 그 제니스 옆에. 네? 거기야? 거기에 있어? 맞아. 블럭 옆에. 그렇게 따지면은 일산이 서울 옆이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외고나 이제 자사고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자사고 많은 그래요? 일단 저는 세특으로 학교를 대학교를 가야 생각이. 그러니까 학종으로 이제 갈 생각이다. 그리고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요? 일단 구일고가 수시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정시 위주의 수업을 커리큘럼을 짜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공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전직 과목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구일고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채팅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동아리 기재가 동아리 쓸 때 거의 안 쓰잖아요. 아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 들어가죠. 창체에 들어가잖아. 창체. 동아리가 200개 정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선택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오케이. 뭐 일리가 있네요. 뭐 이제 제이 같은 경우도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학원에서 이제 자사고 간 친구들이 거의 매년 있거든요. 매년 있는데 참 이게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가라 마라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내 입장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가서 잘 풀린 케이스도 있고 좀 속된 말로 망한 케이스도 있고 이제 있는데 근데 확률적으로는 잘 안 된 케이스가 더 많긴 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라 마라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내가 쓰기 입시 설명 들었거든. 근데 이제 수시 비율이 작년에 그냥 서울 위주 대학이 10%였대요. 수시로 가는 비율. 근데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정시에서 일반고에서 가는 비율이 4%예요. 근데 이제 특목고랑 자사고 가는 비 정시랑 수시가 올라가는 세트 이렇게 세 개 합쳐서 비율이 정시는 작년에 7%? 5% 가까이 오르고 세트는 거의 10% 올라가고. 근데 이게 그런 거를 항상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통계 함정이거든요.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자사나 이제 뭐 특목 위주로 가는 게 이제 당연히 좋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통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요. 학교를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게 훨씬 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여기 당장 뭐 여기 운정고라든가 뭐 한민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고양국제고나 고양외고나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학교 뭐 예전에 이제 자본고 시절에 저성고라든가 뭐 이런데 이제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요, 사실 이제 대다수가 5, 6등급이거든요. 대다수가 등급으로 따지면. 근데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좀 말해주자면, 혹시 네가 들었다는 입시 설명회에서 이 Z 값에 대한 설명을 하던가요? 그 연습에 그런 거. 네. 좀 했었어요. 이게 얘를 반영하는 학교가 연세대랑 12대. 성균관대, 외대, 이 정도 여기가 이제 대표적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두 분은 뭔지 이제 잘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말하면요, 이게 뭐냐면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학교의 기준으로. 이 Z 값이라는 걸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Z 값이라는 게 이제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계산하는 게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표준 편차분의 내 점수 빼기 평균 점수, 이걸 이제 Z 점수라고 해요. Z 점수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하기가 빡세네요. 그러니까 이 Z 점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표준 편차가 낮아야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리고 내 점수 빼기 평균 점수가 최대한 높아야겠죠. 그렇죠? 이래야 Z 점수가 높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특목 애들이 일반적으로 이 표준 편차가 낮아요. 일반적으로 편차가 낮고요. 대신에 이제 평균 점수는 좀 높은 편이죠. 애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 자체는 낮지만 내 점수와 평균 점수의 차이가 얼마 없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나만 잘하면은 일반고는 보통 평균이 낮아요. 40점대 막 이래요. 평균 점수가. 그럼 거기에서 내 점수만 잘 챙길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좀 플러스가 많이 되겠죠. 대신에 편차가 높아요. 일반고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Z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 게 이 네 대학교가 이제 대표적이라는 거죠. 이 네 개 대학교가.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교에서는 등급이 5등급 나왔거든. 근데 이 Z 점수로 환산을 하면은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Z 점수로 계산하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어떠냐? 그냥 등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냥 등급. 그럼 일반 등급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불리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고에서 1, 2등급 받는 거와 특목에서 1, 2등급 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난이도가 그렇잖아. 근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일반 등급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이제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학교나 이런 걸 알아볼 때 어떤 입시 설명회나 이런 것도 들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국일고가 300가 아니면 국제고나 외고가 300가 와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학교 찾아와갖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기네 학교를 홍보하러 왔는데 나쁜 말을 하겠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우리 학교는 동아리가 몇 개 있고 뭐가 좋고 뭐가 뭘 잘해주고 당연히 좋은 것만 얘기하죠. 야 우리 학교 급식 진짜 그지같이 맛없고 야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 있어서는요
좀 냉정한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정보를 알아서 그거를 좀 해갖고 여러분이 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후회만 안 하면 돼요. 후회만 안 하면 돼. 내가 거기를 가갖고 막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왔어. 그래도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인드라면 얼마든지 가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않죠. 그냥 일반으로 갈 거야. 아씨, 내가 왜 미쳤다고 여기 와. 이게 대부분이야. 이 마인드가 이제 대부분인 거죠. 예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전에 덕이중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3이네요. 이제 고3인데 이제 그 덕이중 전교 1등이었어요. 걔가 전과목 다 그냥 올백이었어. 올백. 전과목 올백이었고, 그때 얘가 그 가내신 점수 있잖아요. 200점 만점. 그 가내신 점수가 198점인가 그랬어요. 그냥 뭐 어디를 써도 이제 다 붙을 수 있는 거의 이제 그런 점수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운전고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때 이제 그 선우 선생님께서 이제 맡아서 이제 하셨었는데, 선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아이와 이제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선우 선생님께서 나는 반대한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라리 뭐 상상고를 간다던가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운전고 갈 거면은 그냥 차라리 대진이나 일반고 가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한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지. 그 친구가 이제 주장한 건 뭐였냐? 정우가 말한 거랑 거의 똑같았어요. 당시에 이제 애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특목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이유가 뭐냐, 학습 분위기 다 이거예요. 다 이거야. 대부분 얘기하는 게 학원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수업을 잘해준다. 당연히 잘해주겠죠. 학원 분위기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1학년 2학기 때쯤이었나? 그때 이제 연락이 왔대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랜만에 이제 학부모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셨나봐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대요. 왜 정신과를 다니고 있냐니까, 얘가 이제 생각을 해봐. 압도적인 전교 1등이었잖아, 중학교 때. 그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맨날 이제 진짜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3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사실 3등급이면 운전에서는 꽤 잘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이제 특목이나 자공, 자사 이런 데에서 꽤 잘한 거잖아. 근데 만족이 되겠냐고. 내가 올백 받던 놈인데 3등급이 만족이 되겠냐?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진짜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고 진짜 죽어라고 했는데 이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다.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다. 내가 이 이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약간 이제 불안감? 이런 게 이제 되게 심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고3인데. 그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연락을 이제 받아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그래야 되나? 아마 이런 이제 좀 안타까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양이고 간 친구도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저기 지금 주역고 1학년에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형이에요. 이번 이제 졸업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21살인가 걔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양이고를 다녔는데, 그 친구도 되게 잘했어요. 그 참고로 이제 그 친구가요, 그 아버지가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걔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TV에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 슈퍼민이 돌았다가 막 그 초창기 때 거기에 나왔던 애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아니 뭐 누군지는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예비고일 때부터 우리 학원 다녔어요. 고3 때까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말한 그 동생 있다고 했잖아요. 고1에. 그러니까 그 친구도 같이 나왔었어.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초딩이었어 그때는. 예전에 거의 뭐 한 10년 전? 그때 이제 TV에 나오던 애들이.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 이제 TV에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어떠냐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애 되게 똑똑하고 잘생겼다. 다 이런 반응이었어. 애가 되게 똑똑하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걔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받아온 거야.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외고를 이제 갔는데 이제 외고 첫 시험에서